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초반에 나올 만한 문제죠. 요거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요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형, 실. 요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풀라고 하지 마시고 요 시험장에서도 요렇게 살짝 쓴 다음에 그리고 판단할 때는 뭐부터 하냐면 반드시 형식적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쉽거든요. 형식적 의미는 누가 하느냐. 그리고 실질적 의미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자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이니까 입법부가 하고 국회의원 징계의결 입법부가 하고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부가 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통고처분 행정청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 내용 보면은 여기서 또 추가 설명드리면요. 자 입행사 이렇게 해서 입법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법 제정입니다. 법 제정.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법 판단이에요. 재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 행정 여기 포인트인데 이게 그 외 나머지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 임명하는 거니까 법 제정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니까 행정이고 이 국회의원 징계 의결 이거는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 의결하면은 사법부에 제소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법원에서 재판한 것처럼 최종 법 판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법에 해당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요건 행이고 통고 처분은 사법, 재판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도 해당하는 건 3번 요렇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올바른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틀리면은 충격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처음부터 잘 다지고 가셔야 돼요. 2번 통치행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남북정상회담 개최 통치행위 맞죠. 근데 대북송금은 통치행위 아니니까 심사할 수 있잖아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하면 이건 틀린 거죠. 둘 다 아니어야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나왔네요. 자, 그리고 2번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우리나라 헌법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 기본질서 부정되는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심사를 했고요. 헌재도 심사를 했습니다. 둘 다 우리 관할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둘 다 권리구제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논란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3번입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 학대 행위 국헌문란 단어 나오면은 바로 요거 생각하셔야죠. 요거. 뭔지 아십니까? 뭔지 대충 감 오시죠? 전. 요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심사했잖아요. 그래서 내란죄 유죄 판결 받고 1심에서 심지어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나중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요것도 심사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요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있는 거, 요거는 거짓일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표현해도 참인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따로 정리를 해놓으셔라, 따로 봐놓으셔라 하는 거 됐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가봅시다.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라크 파견 결정은 심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통치행위 맞죠. 대통령 특별 사면도 통치행위 맞고 심사 안 하고 대통령의 서훈 부여는 통치행위인데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죠. 정답은 3번이고요.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요거는 통치행위는 맞는데 그래도 기본권 관련이 있으니까 심사는 하겠다라는 헌법재판소 그 판례죠.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 난이도 어떻게 높이는지 감 오시죠. 자, 그렇게 됩니다. 4번입니다. 자,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행정은 가만히 있어도 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반면에 사법은 가만히 있다가 소장 들어오면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은 과거지향적이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놈이 나 때렸어요. 이걸 재판을 사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나중을 위해서
지금 이제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하는 거죠. 뭐 요번에 이제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반지하 방이 막 물에 많이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바로 발표를 했죠. 이제 서울시에서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허가 안 하겠다. 그리고 20년 내에 서울시에서 반지하 없애겠다. 미래지향적인 거 보이시죠? 그런 겁니다. 사례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련지어서 기억해 놓으면 기억이 아주 오래 가는 거죠. 자, 그다음 2번 국가행정, 자치행정, 행정 주체 기준으로 행정 구분한 것이다. 사실 이건 너무 쉽죠. 국가가 하냐, 자치단체가 하냐, 지자체가. 그리고 3번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법 형식 기준으로 공법 형식, 사법 형식.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틀리면 자, 이제 4번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하지 않죠. 실질적 의미의 행정, 뭐 형식적 의미의 행정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여기 시험지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완전 크게 딱 이게 잡히진 않아요. 자, 법치국가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1번 형식적 법치국가는 국가 작용이 법에 근거하면 오케이. 법의 내용, 이념 이건 문제 삼지 않는다. 근데 이걸 문제 삼는 게 실질적 법치국가로 넘어간 거죠. 제가 요거 기본 강의 때 나치 당 관련해가지고 히틀러 관련해서 이제 썰을 또 풀어드렸죠. 자, 실질적 법치국가는 법치주의 형식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 등 법의 실질적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형식적 요소뿐 아니라 뭐 인권 보호, 실질적 요소, 내용 이런 키워드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3번 법치행정 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실질적 법치에서가 아니라 형식에서 실질로 이게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4번. 자, 실질적 법치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헌재에 의한 위헌법률 심사제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자,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이제 법률이 있잖아요. 뭐 밑에 뭐 물론 명령도 있지만 자,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내용만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인간 소중하고 생명 소중하고 우리 인권 모두 평등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각국에 헌법에다가 이상한 거 써놓는 나라는 뭐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헌법에 써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죠. 헌법에 항상 좋은 거 써놔요. 근데 이제 이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을 통제한다. 헌법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걸로 이거 통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실질적 법치 국가의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겠죠.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왜 효력이 없냐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법률의 체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으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대통령이 사인한 거니까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죠. 어쨌든 조례보다는 센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요 체계를 알고 그 다음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제 요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효력이 없다. 상위법에 하위법이 위반되면 하위법은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도 헌법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행정사건을 판단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처분적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요거는 각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처분적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 내용, 개별인 혹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요거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 딱 그것만. 그러니까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뭐 불문까지 다 법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이니까 이 국회에서 제정한 딱 그 헌법 다음 가는 이제 그 규범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렇게 딱 부르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된 그거 말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처분적 설사 그 내용이 처분적이라 하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5.18 특별법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처분적 법률로 표현이 되죠. 인정이 되죠. 국회가 만들어서 형식적 법률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법원 요건 재판소죠. 는 보충적 법원. 요거는 이제 법의 인식한 거, 법의 존재 형식 그 말하는 그 법원이죠. 으로서 조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뭐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린 거 뭐예요? 조리는 결국 법관의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하는 걸 이제 법관의 이성에 따라서
또 뭐 성문법 같은 거 없을 때 최후의 법관의 이성에 따라서 이제 옳고 그름 이제 이런 걸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조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7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 설명 옳은 것은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 합의서. 남북 합의서 조약 아닙니다. 조약 아닙니다. 북한의 지위는 다양하게 이제 보지만 이 행정법 영역에서는 북한은 국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딱 치워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2번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행정법엔 법원이 될 수 있죠. 행정사건 관련된 내용이라면 행정법에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3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효력 성문법보다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성문법이 우선하는 거고 요 판결 요거는 뭐 불문법에서 이렇게 논해지는 거고 그리고 요 대법원도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실정법과 성문법과 다른 재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소사유 재판 취소사유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자체 4번 지자체 학생인권 조례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자, 조례도 행정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행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것도 행정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학생인권 조례 요거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라는 판례도 존재하고요. 자, 8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 요게 법원 좀 많이 나오죠. 이 앞부분은 1강은 진도 그렇게 많이 못 나갔거든요. 그 행정법 개관해드리고 막 이제 배경 내용 이제 설명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제가 그런 거 많이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출제하기 빡세요 여기는. 다음에는 진도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이거죠. 기억.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어요. 근데 사회 구성원들이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 관습법이라는 게 이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확신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행도 있고 법적 확신도 있으면 이제 요거는 관습 법 수준이고요. 관행은 있는데 약간 저거는 법은 아니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인 관습. 그런 관습이 존재하긴 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굴러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여긴 지금 굴러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습법,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자, 니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규칙이 과연 법원에 해당하는가? 이제 법규성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규칙은 딱 정해지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법규성을 가진다면 법원성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틀렸습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 나오기도 할 거예요. 열후적. 좀 딸린다라는 거죠. 열등하다. 뒤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문법 우선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이 2번. 자, 9번입니다. 역시 또 법원이네요. 자, 근데 법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 문제라도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시고 복습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1번입니다. 판례는 국세행정상의 비과세 관행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했어요. 인정한 판례가 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영비법계 국가는 선례구속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죠. 요거는 이제 2023 요거 들으세요. 인문특강 역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 실력 팍팍팍 쌓으셔야 돼요. 자, 유사사건에서 상급심 판결 하급심 구속합니다. 유사사건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유사사건이랑 비교할 단어 떠오르세요? 비교할 단어? 당해사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3번 수산업법 민중적 관습법인 이법권의 존재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경우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세모 일단 세모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게 기출지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져요. 하급심을 구속해요. 그런데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모 딱 쳐놓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 1번이 너무 명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1번을 찍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이 기출 지문이 완벽하지 않아요. 기출 문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실제 시험 가서도 애매한 경우 나오고, 이거 왜 출제했지? 막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면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 가서 땅왕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계속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10번입니다. 옳은 것 모두 고르면 아주 즐거운 문제죠. 모두 고르면 나오면 여러분 표정 뭐 신난다. 시험장 가서 보면 더 좋죠. 자, 그래서 기억 봅시다.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X예요, 이거. X.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좋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사법심사 안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자제한다. 혹은 이거 우리의 범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헌재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거 기본권 침해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사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행위로서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적 행위를 말한다.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자, 우리가 OT 때 공부했었던 행정행위하고 처분의 개념을 제대로 암기하고 계신가 확인한 문제입니다. 행정행위 두 문자는 자, 청구, 법권, 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건 요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틀렸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처분은 자, 청구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 공, 행, 부, 준 이렇게 되죠.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 및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지 않아요.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가 처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요. 어쨌든 1번은 틀렸고 2번도 틀렸고요. 디귿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성문법에서 헌법명자 이렇게 했죠. 헌법명자. 그리고 불문법에는 관판조,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약을 덧붙여서 얘기해도 맞고 이렇게 빼도 틀렸다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특별법인 국법과 일반법인 신법이 충돌하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도 꽤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법률과 법률이 충돌할 때 예를 들어 A법은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수치가 0.05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B법에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0.03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갑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수치가 지금 0.04가 나왔어. 그러면은 A법에 따르면 취소 안 되는데 B법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법률이 충돌할 때 얘네들은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통 정리를 하느냐 문제예요. 기준은 첫 번째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요. 근데 이제 둘 다 법률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국회가 제정한 거 똑같다라고 하면 이걸로 해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게 국법이고 요게 신법이다 라고 하면은 요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국법, 신법 이제 요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요 그 외에는 이게 만약에 일반법이고 요게 특별법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특별법에 따라서 한다. 그게 또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짬뽕돼 있잖아요. 요거는 특별하긴 한데 국법이라서 밀려. 요거는 일반법이라서 밀리긴 하는데 또 신법이라 가지고 또 여기 측면에서 세. 이럴 때 규율하는 게 뭐냐면 요거를 딱 암기해 두세요.
자, 특별한 구법이 우선한다. 요걸 딱 암기를 해두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신법, 구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특별법, 일반법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자, 그리고 미음입니다. 헌재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 법률 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 법률 해석의 대법원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헌재가 그 법령을 해석한 거. 요렇게 딱 보면 요 판례는 대법원이 말한 그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한 판시구나. 그거까지 딱 떠올라야 돼요. 대법원. 그래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뿐 아니라 한정 위헌 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는데 판시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단순 위헌 결정은 그래 헌재법 47조에 있으니까 기속력 인정. 근데 한정 위헌 결정이란 거는 헌재법에 근거도 없고 하니까 우리는 인정 못 하겠다. 이거는 그냥 니네 법률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격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랑 대법원이랑 싸웁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거 틀렸고 요거 맞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옳은 것이니까 이제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랜선 스터디 문제 이렇게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복습은 잘하고 있고 수업은 잘 듣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끊임없이 계속 점검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또 이렇게 하면서 해봅시다. 문제도 같이 풀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 랜선 스터디를 아예 또 요것도 라이브로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바로 문제 내드리고 또 바로 풀고 이제 요런 방식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도 딱 시간 맞춰서 그때 와가지고 바짝 공부하고 그리고 안녕 하고 헤어지면 되니까 또 시간도 우리 또 서로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어쨌든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궁금한 점 있거나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은 네이버 카페 오셔갖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여러분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고 혹시나 경찰직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형사법도 강의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부 뭐 형법 공부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제 좀 지친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 썰 풀어놓은 거고 이렇게 그렇게 잘라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밥 먹으면서 한번 보세요. 아주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어두운 썰들은 제가 다 주워하고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힘든 수험생활 같이 이겨내가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